이어서 라이브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이건 무슨 자연에서 배웁니다. 변함없는 정직함으로 사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뉴스 그대로의 뉴스. 똑같이 배우는 것 같아도 똑같지 않다.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공포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 경상수지는 57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잘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며 시작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양상이 점차 격해지는 가운데 미군은 해병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한낮 26도로 어제보다는 더위가 주춤하지만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라이브 투데이 2부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공포될 전망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어제 오전 정부에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 사태를 비롯해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인기 그룹 BTS의 멤버 RM과 B가 오늘 군복무를 마칩니다. 각각 강원도 화천과 춘천에서 군 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춘천으로 모여서 합동 인사를 전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기자. 네, 강원도 춘천의 한 체육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탄소년단 리셉 2주년을 맞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BTS 페스타가 이틀에 걸쳐 열리는데요. 7명의 멤버 중 6명이 전역한 뒤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팬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등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고 낭산 토론을 벌였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최장 그리고 최대 규모의 특검이 될 텐데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십니까? 일단 특검이 일을 잘해야죠. 정말 국민들이 3년간 궁금해했던 것들을 의문점을 충분히 해소해 줘야 된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신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연 동력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하와이에서 귀국하는 홍 시장의 머릿속 심사가 대단히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주요 공직자의 국민 추천제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과 에이펙 준비 현황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장비 정리되는 대로 간단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장 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에 대해서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 추천글을 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를 통해서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접수된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하겠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일꾼 찾기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이제 차기 정부 시작하는 지금 이 시기에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상임위에서 민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며 시작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잘 통제하고 있지만 더 격화한다면 해병대 투입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LA 시위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게빈 뉴섬 주지사는 방위군까지 동원한 트럼프에게 항전 의지를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군 투입 결정에 대한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현지 시간 9일 런던에서 오후 8시까지 6시간 이상 대화한 뒤 첫날 협상을 마쳤고 내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과 B가 군복무를 마치고 조금 전 전역했습니다. 현장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BTS의 리더죠. RM 김남준 씨가 색소폰을 불고 연주하면서 나오는 모습. 또 비고는 꽃다발을 들고 함께 팬들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 군복무를 시작했던 RM과 B 오늘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 밝은 표정으로 등장한 두 사람. 지금 RM은 색소폰을 불면서 팬들에게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의 모습도 뒤쪽에 보이는데요. 꽃다발을 양쪽에 들고 옆에서 같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정말 유쾌하게 팬들과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는 두 멤버들입니다. RM은 육군 제15 보병사단 군악대에서 복무를 했고요. B는 육군 제2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두 멤버들 어떤 말을 할지 인사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옹을 하고 있고요. 팬들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각도로 필승 충성하면서 경례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이 멤버 중에 가장 먼저 전역을 했죠. 제이홉도 10월에 군복무를 마치고 활발하게 솔로 활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RM, 그리고 내일은 동반 입대했던 지민, 정국이 팬들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는 이달 21일 소집 해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탄소년단 멤버 7명 모두가 군 공백기에 마침표를 찍게 되고 어떻게 돌아오고 컴백을 하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인 13일에는 방탄소년단 데뷔 12주년을 맞아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BTS 페스타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7명의 멤버 중 6명이 전역한 뒤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팬들이 함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발언 함께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역한 15사단 본부근무대 군악대 소속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또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무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복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내어주시고 귀한 거는 해주시고 다시 스트레스에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둘, 셋, 충성! 네, BTS의 멤버 RM과 B가 오늘 군복무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역 병장이 된 이 김태형 병장 그리고 김남준 병장 원래도 멋있었지만 더 남자다운 뭔가 더 성숙한 느낌으로 팬들 앞으로 당당하게 듬직하게 나타난 모습 보셨습니다. 예, 팬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RM과 B.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멋진 모습, 멋진 무대로 돌아오겠다면서 팬들을 향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어떻게 돌아올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역을 해봤기 때문에 저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굉장히 후련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쉽기도 하고 시원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도 또 앞으로의 그 활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결심 또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BTS의 앞으로의 활동 또 내일 지민, 정국이 동반 일대에서 내일 전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BTS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럼 저희는 RM과 B의 제대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군복무하고 또 여건도 많이 좋아졌고 근데 이제 뒤늦은 나이에 가서 솔직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 귀한 거는 해주고 다시 스트레스에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둘, 셋, 충성! (15사단) 예, 지금까지 BTS RM의 또 B의 제대 소감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해서요, 저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뮤지컬 작품상 수상까지 관련해서 대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셨는데요.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와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전역을 했고 소감을 밝혔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개무량한데요. 사실 연합뉴스 TV에서도 이 입대할 때 소식을 많이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 그리고 K-팝 정신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RM과 B가 조금 전에 이제 전역을 해서 지금 서울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돼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도 바로 알려드리겠고요. BTS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금 전 이제 평론가님께서 토니상 이야기하셔서 이제 관련 내용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의 창작 뮤지컬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공연계 최고 권위의 토니상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을 석권하면서 한국 뮤지컬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이화영 기자의 리포트 보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탄생한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으로 돌아옵니다. 연합뉴스 TV 이화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한국의 토종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했어요. 사실 이게 정말 굉장한 성과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성과죠. 왜냐하면 우리가 3대 영화제라고 하는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 여기에 더해서 아카데미는 해피엔딩 방식으로 저는 K-뮤지컬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BTS 멤버들의 전역 또 뮤지컬 우리 토니상 수상까지 문화계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관세의 영향이 있던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흑자 폭은 줄었지만 관세 여파가 수출 실적에 아직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57억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기록했고 여행 수지는 5억 달러 적자로 봄철 외국인 여행 성수기 영향에 적자폭이 축소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현지 시간 9일 런던에서 오후 8시까지 6시간 이상 대화한 뒤 첫날 협상을 마쳤고 내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보고를 받고 있고 중국과 잘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며 시작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잘 통제하고 있지만 더 격화한다면 해병대 투입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우윤 특파원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LA 시위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를 모두 제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관심사는 이 대통령이 이 3대 특검안을 제거할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제가를 하겠죠. 사실 지금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현장보다는 잠시만요. 네. 저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내용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모두 발언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꽤 있을 텐데 오늘 진행은 공식 의결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고 저번에 남아있던 현안 토론도 좀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1시 반부터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저는 당대표 선거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는 우위에 있을 것이다. 더 정확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중을 반영을 하는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 그러니까 선거가 더 중요한 시절에는 소위 강성층, 그러니까 공세적인 주자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과 협치할 수 있고 좀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좀 그런 중화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주자들이 더 이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의도에서 여야가 다투기보다는 조금은 평론가님 잠시만요. 지금 예.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었던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었던 조계사 지금 화재와 관련돼서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이제 조계사 경내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대웅전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오늘 오전 10시 22분, 그러니까 대략 20분 전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경내에 있던 스님과 종무원 관계자들은 긴급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기와로 되어 있는 지붕이 되어 있는 저곳이 이제 대웅전이고요. 대웅전 뒤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박물관 건물에서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조계사가 위치한 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30분경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는데요. 현재 조계사 일대에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화재 현장을 진압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 있는 스님과 종무원들은 건물 외부로 대피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조계사 옆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소방이 출동을 해서 현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굉장히 많이 솟구치는 장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곳이 이제 대웅전 뒤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소방당국이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아직 불길이 완전히 잡힌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차량이 한 40대,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웅전이 저 검은 기와 건물입니다. 그 뒤편에 있는 박물관에서 현재 불이 났고요. 불이 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분 전, 그러니까 10시 20분쯤에 불이 났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고요. 이 근방에서도 이 연기를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다행히 지금 스님과 또 종무원 관계자들은 긴급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이고 좌측에서는 검은 연기와 지금 불길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검은 연기가 굉장히 많이 솟구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2분쯤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 옆 건물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검은 연기가 보시는 것처럼 치솟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차량 40대와 인원 100여 명이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스님과 종무원 관계자들은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예, 화재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앞서 이야기 나누던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 오늘 있을 이제 원내대표 토론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을 끊는 바람에 이야기가 좀 끊겼습니다. 이제 이야기 계속 좀 부탁드릴게요. 거의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전달을 드린 것 같아서 어차피 이제 여당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좀 중재자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강성층으로 좀 지명이 되는 서영교 예, 저희가 대담 중에 전해드렸던 조계사 화재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곳이 이제 조계사 경내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 차량들이 지금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웅전 뒤편에 있는 건물, 저희가 앞서 이 건물을 박물관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 취재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건물의 명칭이 이제 국제회의장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아직까지 계속 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차량과 인원을 출동시켜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웅전 좌측에 있는 건물이죠.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 뒤편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치솟고 있는 장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도 좀 더 가까이에서 화면을 잡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 분할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10시 22분쯤에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건물 옆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소방당국의 차량 40대와 인원 100여 명을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님과 종무원 관계자들은 긴급 대피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명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고요. 관련해서도 계속 저희가 지금 취재 기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파악이 이제 현재까지 된 것으로는 스님과 종무원 관계자들이 앞서 긴급 대피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고요. 그리고 차량 또 인원들도 진화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다. 아직 진압이 완전히 됐다라는 속보도 들어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방차 여러 대가 지금 진입을 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물줄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은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물줄기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부분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좌측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굉장히 높이까지 치솟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화재가 아직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조계사의 경우에는 이제 도심에 있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 소방당국에서도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화재가 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지금 앞서 창문을 깨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연기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면서 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행히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를 하면서 인명 피해는 최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선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22분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분 전에 조계사 옆에 있는 건물이죠.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방이 출동을 했고 현재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건물의 유리창을 소방대원이 직접 깨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도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진화대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 지금은 완전히 뿌옇게 덮인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 건물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물건들이 또 이제 유물들이라던가 이제 보관해야 되는 이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력 지원을 좀 요청한 것으로 현재까지 좀 파악이 됐고요. 이 조계사가 위치한 곳이 그러니까 종강역에서 이제 안국역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차량이 소방당국에서 차량을 40여 대 이상을 지금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 주변도 이제 좀 굉장히 좀 혼잡스럽고 통제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관련한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22분쯤 조계산의 국제회의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현재 소방장비 40여 대와 소방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통해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부분에 물을 분사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계속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불을 끄는 것 못지않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국가 지정 보물이라든가 뭐 천연 기념물 또는 이제 뭐 시도 지정 문화유산들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대웅전까지 아직 번진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정된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재 인력 지원이 요청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금 이 시각 취재기자 통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나와주시죠. 네, 불이 난 곳은 서울 종로구 조계산의 국제회의장입니다. 오전 10시 22분쯤 화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건물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장기 40여 대와 소방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스님들과 종무원 관계자 등은 긴급 대피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불은 조계사 경내 국제회의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 쪽으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곳은 서울 종로구 조계산의 국제회의장입니다. 오전 10시 22분쯤 화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건물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40여 대와 소방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스님들과 종무원 관계자 등은 긴급 대피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불은 조계사 경내 국제회의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 쪽으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이후 연일 입법 속도전에 나서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홍서연 기자, 민주당이 내일 모레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모레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정치 대담 관련해서 패널이 출구조사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에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에서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관련한 조사를 한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이어서 뉴스센터가 방송됩니다.